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보다 득표수에서는 289만 1874표, 지지율에서는 8.27%포인트나 앞서면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대선 직후부터 수많은 언론 매체와 정치평론가들이 저마다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한국정치TV 산하 한국정치연구소는 이런 정성적인 분석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번 대선 결과를 분석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1대 대선이 끝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각종 자료들을 모아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전국 17개 광역선거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20대 대선 때와 이번 제21대 대선 때에 얻은 득표율의 변화와 두 정당 간의 득표율 차이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21대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득표수와 득표율의 차이는 어디서 어떻게 발생한 것일까요? 그 해답을 알려면 지난 제20대 대선 때와 이번 제21대 대선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얻은 득표수와 득표율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치연구소의 분석 1. 전국 17개 광역선거구에서 민주당 득표율 평균 1.72%포인트 상승, 국민의힘은 평균 6.14%포인트 하락. 이런 결과는 지난 제20대 대선 때와 이번 제21대 대선 때 전국 17개 광역선거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올린 득표율 변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제20대 대선 때 전국 17개 광역선거구 중 7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앞질렀습니다. 그 7개의 선거구는 인천시, 광주시, 세종시, 경기도, 전북, 전남, 제주도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제20대 대선 때 전국 17개 광역선거구 중 10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앞섰습니다. 그 10개 선거구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울산시, 강원도, 충북, 충남, 경북, 경남입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득표수 24만 7077표, 득표율 0.7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20대 대선 때 나타났던 국민의힘 후보 당선, 민주당 후보 낙선이라는 결과는 이번 제21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당선, 국민의힘 후보 낙선으로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두 정당이 전국 17개 광역선거구에서 올린 득표율이 제20대 대선 때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제21대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국 17개 광역선거구 중 11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앞섰습니다. 그 10개의 광역선거구는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도였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제20대 대선 때 득표율에서 국민의힘에게 패배했던 서울시, 대전시, 충북, 충남 등 4개 광역선거구를 이번 제21대 대선 때 빼앗아 왔습니다. 반면에 이번 제21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국 17개 광역선거구 중 6곳에서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앞섰습니다. 그 6개 광역선거구는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강원도, 경북, 경남이었습니다. 이번 제21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때에 비해서 4개의 광역선거구를 민주당에게 고스란히 넘겨준 것입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이번 21대 대선 때 전국 17개 광역선거구 중 14곳에서 제20대 대선 때보다 증가했습니다. 이 14곳의 광역선거구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등입니다. 또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도 2.16% 피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17개 광역선거구 중 3곳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지난 제20대 대선 때보다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제20대 대선 때보다 감소한 곳은 광주시, 전북, 전남으로 득표율 감소분은 미미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은 이번 제21대 대선 때 전국 17개 광역선거구 중 17곳 전부에서 제20대 대선 때와 비교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득표율이 하락한 광역선거구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입니다. 또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에서도 득표율이 하락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전국 17개 광역선거구에서 지난 제20대 대선 때에 비해 이번 제21대 대선 때 평균 1.72%포인트씩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은 전국 17개 광역선거구 모두에서 지난 제20대 대선 때에 비해 이번 제21대 대선 때 평균 6.14%씩 하락했습니다. 특히 세종시, 서울시, 대전시, 인천시, 제주도, 충남, 경기, 대구, 충북에서의 득표율 하락폭이 컸습니다. 또 부산시, 강원도, 울산시, 경남 등 국민의힘의 지역적 지지 기반이었던 곳에서도 득표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런 17개 광역선거구에서의 득표율 변화가 이번 제21대 대선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낙선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국 17개 광역선거구에서 제20대 대선 때에 비해 이번 제21대 대선 때 득표율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국 17개 광역선거구에서 제20대 대선 때에 비해 이번 제21대 대선 때 득표율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의 득표율이 전국 17개 광역선거구 모두에서 크게 하락한 것은 제20대 대선 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번 대선 때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국민의힘 지지층의 이탈에 따른 득표율 하락으로 인해서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패배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과 대선 득표율이 전국 17개 광역선거구 전부에서 크게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21대 대선 때 국민의힘이 득표율에서 민주당을 앞섰던 6개 광역선거구에서조차 민주당의 추격이 거세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 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